안녕하세요.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2020학년도 1학기 전자계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할 김아미입니다. 먼저 번에는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설명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학습 자료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혹시나 지금 교과서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얼른 책꽂이로 가서 교과서를 들고 이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 이 파트를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프로그래밍의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하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이번 단원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은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중국어로 얘기하죠.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기계어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기계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을 기계어로 나타내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래밍의 언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어떤 특징이 있을지 보는 단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떠한 것들이 중점으로 가는지 한번 보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봤죠?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구나 종류를 알고 그리고 이 각각의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준비됐으면 넘어가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은요, 여기서 이제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갈 건데,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작업 순서를 지시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여기 위에 프로그램에서 ing가 붙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프로그래머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프로게이머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ER이 붙어가지고 해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됐고요. 네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요거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각각의 뜻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프로그래머가 뭔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요거는 뒤에 확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죠.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개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급 언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는 저급 언어고 하나는 고급 언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저급 언어부터 살펴볼게요.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저급과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이가 나타낼 수 있겠는데, 자, 기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사용되는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대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컴퓨터는 기계어를 알아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계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저급 언어겠네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기계어가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혹시 컴퓨터는 어떤 것만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요, 이진수만을 인식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진수는 바로 0과 1만인데요.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언어 혹은 숫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0과 1로 구성된 코드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는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계어는요, 프로그램을 0과 1의 이진수를 사용하여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명령어의 작성과 오류 수정이 매우 어려워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A, 대문자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1, 0, 1, 0, 0, 1, 1 이라고 한다면 또 이 소문자 A는 또 0, 1, 0, 1, 0, 0, 1, 0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스쿨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도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져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거나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 하나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1대1 언어를 사용을 해서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기호화한 언어예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오류 수정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언어는 고급 언어예요. 자, 고급 언어는 방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급 언어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언어겠죠? 자, 고급 언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연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자연어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아니면 영어, 아니면 일본어 등등을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자체가 자연어고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 요 반대의 개념이었죠? 아까 방금 나왔던 기계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급 언어는 두 개로,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네요. 자, 절차 지향 언어와 객차 지향 언어, 그리고 사용자 중심 언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 두 개 살펴보죠.
자, 절차 지향 언어예요. 절차 지향 언어는 말 그대로 절차,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실행 순서를 하나씩 나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객체 지향 언어는 속성이나 이러한 언어의 속성, 뭐 이런 객체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언어예요. 요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환경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 언어는 4세대 언어인 뭐 비절차적 언어이고 지리어 중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용자 중심 언어는 세 가지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해결형 언어이고, 두 번째, 온라인 환경에서 응용 개발을 지원하는 응용 문제를 빠르게 구현시키기 위한 언어이고, 세 번째는 디버깅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어인 점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디버깅이 뭔지, 뭐 문제 해결형이 뭔지, 개발이 뭔지 이러한 것들 잘 몰라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중심 언어는 이러한 지리어 중심이구나 라고 하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기억만 해두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음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 다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 이제 개발 순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1960년대는요, 알골 60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되고요. 뭐 이제 C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민 언어가 개발되기 전 단계예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는 간단한 제안들이 오고 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어서요, C 언어가 발표가 됐어요. 이전까지는요, 여러분들 뭐 기계어라든지 조금 더 뭐 어셈블리어라든지 같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C 언어보다는 수준이 낮은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970년대가 되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1970년대가 되어서 C 언어가 개발이 된 거죠.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닉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개발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1972년도에 C 언어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개발 과정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 안시 C를 발표했대요. 그리고 C++이 발표가 됐다라고 되는데 안시는 규격 표준이에요. 미국 표준인데 이걸로 우리가 표준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C++은 C 언어에서 조금 더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건데 조금 더 고급지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혹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C++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요, 비주얼 C++를 발표했대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자바도 발표했고요. 이 자바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웹페이지 개발에는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C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사실 뭐 C++, C샵 아니고요. 우리는 C 언어를 할 거예요. 이게 제일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거든요. C 언어를 안다면은 C++도 조금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학교에 와서 C 언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럼 이번에는 C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는요, 첫 번째로 문법이 간결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자, 문법이 간결하대요. 여러분들 외국어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문법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도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우리나라 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법도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이 문법이 간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C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저급 언어는 어땠죠?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기 쉬웠어요. 하지만 오류 찾기가 힘들었죠. 고급 언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응용 환경에 맞추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C 언어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사실 영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개발된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기계어보다는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에 비해 이식성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식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갖다가 쓸 수 있고 저기에도 갖다가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식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C 언어는 사실 뭐 각각의 iOS만에 사용하는 언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윈도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iOS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컴파일한 크기가 작고 실행 속도가 빨라 효율성이 높아요. 자, 얘는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할 때 크기가 작아요. 그 컴파일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인데, 이 크기가 크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빨라요. 실행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C 언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남았네요. 다섯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다. 여기 다양한이 빠졌네요. 다양한이 빠졌어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과학 계산도 할 수 있고요. 과학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래픽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가능하고요. 뭐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 요즘에 기계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시스템, 요즘에 냉장고에 이렇게 액정 보이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C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읽을 줄 알면은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5가지가 C 언어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5개 문법 단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능만 제공합니다. 둘째는 고급 언어, 저급 언어 특징 다 갖고 있고요. 이식성이 뛰어나고요. 컴파일 크기가 작아서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사용 범위가 넓어요. 광범위합니다. 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식성이 뛰어나고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용 범위도 넓고. 기억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빠진 내용 중에 여기 객체, 속성, 행위의 관계예요. 이거는 여기 위에서 보이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인데요. 이 객체 지향 언어는 여기에서 보이는 객체랑 속성이랑 행위의 관계, 요거를 포함을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절차지향 언어의 종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C 언어는 절차지향 언어예요. 이러한 것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밑에 링크로 연습 문제를 달아주게 될 겁니다. 그거를 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